자, 오늘 정적분 활용 두 파트 문제 얘기를 하고요. 좀 간결하게 최대한 끝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종강이진 않지만, 참 종강이 아니라 오늘까지 진도 마무리가 되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풀이 케어를 할 때도 쌤이 그랬잖아. 이 정도 되면 끊어 정리를 하라고 하잖아. 근데 나 이거 두 번째 들은 사람들은 다 채웠어. 첫 번째 들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 뿐인 거야. 근데 이 똑같은 수업 형태가 어쨌건 간에 지금 방학 기간에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거든. 겨울방학에. 저희도 그때 한 번 더 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두 번째 들을 때는 얘기가 달라. 왜냐하면은 기존에 쌓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응? 그러니까 나는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눈 쌓이는 게 그렇잖아. 처음에는 솔직히 지면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눈이 아주 계속 녹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쌓이기 시작하는 온도까지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쌓이는 건 알고 있지, 당연하게. 그치? 많이 봐서 알겠고. 근데 그런 것처럼 진짜 계속 퍼부어 주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온도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어. 근데 그 타이밍까지는 내가 조져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모으는 게 필요한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좀 힘들어. 자,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우리 뭐 토요일, 일요일 얘기했던 그 시간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원에 대한 서머리를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 요약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각 단원당 대표적인 문제들 몇 가지들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까지는 좀 한번 머릿속에 각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여정에서 정상적인 진도를 나가는 딱 마지막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른쪽 상단에 꽤 공간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그치? 자,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지금부터 넓이 구하기를 할 거예요. 사실상 적분을 해야 되는 의도 자체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에 있지 않았던 방식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감안해놓고 들읍시다. 최대한 피해가 없이 정리를 할 테니까. 자, 그때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거냐면 좌표평면 일사분면 형태의 곡선이 된 그림의 형태가 있어. 됐죠? 그때 요 그래프를 fx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점 A부터 여기 있는 점 B까지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를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못 구하지? 넓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잠깐 다시 먼저 넘어가 볼까? 넓이는 뭐야? 길이 곱하기 길이거든. 알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직사각형의 형태밖에 없어요. 사각형 형태밖에. 왜냐면 이 길이가 이만큼 연속된다라는 걸 배우거든. 아니, 전 삼각형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삼각형 구하는 넓이 방식이 정확하게 반절을 잘라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저 평행사변형도 구할 수 있는데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런 식이라고. 저 원을 구할 수 있는데요. 파이가 뭔데? 이런 느낌이야. 파이를 특정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속이 들어가지 않으면 넓이를 구할 수 없는데 오로지 직사각형밖에 못 구한다고, 넓이는. 이게 첫 번째 대전제야. 됐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직사각형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됐죠? 직사각형 형태를 한번 여기다가 미친 듯이 만들어 보자는 거야. 잘 간다. 그때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삼각형인데 밑변 높이고 가로 곱하기 세로를 진행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이니? B 빼기 A지. 근데 요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여기 조금 튀어나오면은 곡선의 넓이를 구할 때 의미가 있을까? 없지. 분명히.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A부터 B까지 해서 요만큼의 이 직사각형 조각을 내가 n등분을 해볼게. n개로 쪼개자는 거야. n이 10이면 10조각, n이 100이면 100조각으로 쪼개자는 거지.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요만큼의 길이는 분명히 n분의 b-a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요? 그럼 이 파란색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분명히 n분의 b-a야. 맞지? 여기까지 맞지? 맞지? 자, 이때 요 n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약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리미트라는 극한기호를 사용하여 무한대로 만약에 보낸다면 여기 있는 B에서 A까지에 대한 조각 전체 중에 이거를 몇 등분을 한 거야? 무한대 등분을 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조각이 어느 정도의 조각이 되겠어? 우리 그때 아빠가 사왔던 그 피자 정도가 되는 조각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모양은 어때? 직사각형이야. 엄청 얇은, 진짜 개얇은 직사각형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근데 그 조각이 빼곡히 채워져. 그러면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곡선의 형태가 이 부분을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 거의 어느 정도 직사각형의 형태냐면은 이런 정도의 직사각형이라는 거야. 거의 튀어나온 형태가 그 피자 들 때 떨어지는 먼지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 여기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기본 공식이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 두 개 다 들어가면 좀 힘들어해서. 그래서 그냥 요걸로 그냥 대체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여기 왼쪽부터 조각 난 친구들이 첫 번째 조각이 있었을 거고 아무리 얇긴 하겠지만 두 번째 조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을 만약에 우리가 임의대로 K번째 조각이라고 해보자.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크게 그려놨지만 여기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바바바바바바 해서 얘는 몇 번째인 거야? K번째니까 요만큼까지의 길이가 n분의 b-ak가 된다. 그러면 얘의 좌표는 몇일까? 여기 위치의 좌표는 여기 바로 뭐야? a 플러스 n분의 b-a의 k라는 거야. 왜냐면 a에서 출발한 게 n분의 b-a만큼의 길이를 k 조각만큼 넘어갔거든. 됐어요? 아, 목이 좀 잠겼니? 똑같아? 됐죠? 그때 이 x 좌표를 따라와야 돼. 이 x 좌표를 여기 있는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무엇이 나오는 거야? 이 길이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할 건데 지금은 잠깐 세로의 길이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분명히 n분의 b-a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린 뭐를 할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조각을 얘기를 할 거야. 그래야지 이 조각이 얇아지거든. 엄청나게. 이게 얇아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효과는 뭐야? 여기에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엄청 최소화가 된다는 거야. 됐어요? 됐어? 근데 이 한 조각만 있으면 넓이를 더할 수 있어? 더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몇 개의 조각을? n개의 조각을 싹 다 어떻게 해야 돼? 넓이를? 더해야 되지. 이때 나오는 과정이 수원에서 나오는 시그마야. 저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할 거고 수원 파트에 가면 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쓰긴 할게. K는 1부터 N까지라고. 근데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것은 K가 1부터 N까지의 모든 조각을 싹 다 모든 직사각형을 싹 다 더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됐죠? 됐어요? 자, 지금 이 빨간색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내 개인적인 사실 이제 약간 수학 교육에 대한 약간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멍청한 짓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어. 그러니까 일부라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들었을 때 얘가 금방 이해되면서 얘만 공부를 하면 돼. 그 생각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를 구하는 거야? 여기에 오차가 거의 0에 가깝게 정리가 되니까 곡선의 넓이가 실제로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 작고 긴 직사각형을 만들 거거든. 됐어요? 그 정리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주면은 그 형태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형태가, 이거는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왜 그랬어? 아까 그림에서 a보다 n분의 b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가로 조각을 k번째 그 값을 더해서 함수값, 그렇게 한 다음에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합니다. 갑자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넓이를 구하는 것과 정적분을 한다는 개념은 사실 달라요. 이것도 뭔 개소리요. 그지? 지금까지 넓이 얘기를 해놨었는데, 그지? 그런데 생각보다 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 잘 봐. 아까 우리 그래프가 위쪽에 있었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까랑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이 길이는 똑같이 B-A, 그리고 여기의 값은 A 플러스 N분의 B-AK. 그걸 대입한 함수 값은 어때? 무슨 값이 나와버려? 그치, 음수 값이 나와버려. 아까는 위쪽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어? 그냥 높이의 역할로 그냥 길이가 양수값이 나왔는데 그래프가 내려가 버리니까 요 정리를 해버리면은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랑 상당히 유사함에도 높이에 해당하는 y값이 음수가 나와버린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정의 연습을 한 거야, 솔직히. 그래서 갑니다. 만약에 주어진 그래프의 형태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그대로 구간처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이때 넓이가 만약에 S라고 좋아. S가 아니라 만약 5라고 할게. 그러면은 정적분의 결과가 5가 나와 실제로. 됐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그래프의 형태가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그대로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야. 적분의 결과. 오케이?
그래서 그 차이 빼고는 다 똑같아. 사실상 오늘 내내 하는 이야기가. 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가볼게요. 몇 가지 유의사항 보여주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과정 안에 보면은 꽤 많은 선생님들도 절대값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자 가볼게요.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랑 같은 맥락인 거야. 근데 방금 쌤이 보여준 그 증명 과정은 사실 미적분에서 나와. 그러니까 원래 교육 과정이 여기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뒤쪽으로 넘긴 거야. 왜 넘긴지 솔직히 모르겠어. 이제 유형 하나가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간 상태거든. 그래서 근데 그러지 말고 일단 가볼게요.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됐죠? 됐죠? 만약에 그렇게 x제곱 빼기 6x dx 이렇게 정리를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x축보다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져 있으니까 적분의 결과가 뭐가 나올 거야?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해볼까요? 정리하면은 박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을 2부터 4까지가 되겠고 그대로 4를 대입을 하면은 4, 4, 16, 64 마이너스 48 하나 나왔고 2 대입을 하면은 3분의 8 마이너스 12가 나왔고 빼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빼주시면은 3분의 56 그리고 마이너스 36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이 값에서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정해진 넓이가 나오겠죠. 계산 따로 안 할게요. 자, 근데 봐봐. 그런데 그러면 굳이 어차피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대할 필요가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그래프가 위로 올라올 텐데. 그럼 여기 2부터 4까지는 x축이랑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됐죠? 됐어? 이것도 상관은 없다는 거 내려갈게요. 자, 두 번째 과정은 사실 대칭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유가 된다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근데 여기서 원래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는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 나오는 형태가 이제 우함수와 기함수라고 하는 대칭 관계의 그래프의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이잖아. 자, 가볼게. x제곱이니까 꼭지점이 분명히 0,0이고 아래로 블록이 포물선일 거라고.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를 하니까 둘러싸인 만약에 인테그랄 눈앞에 보이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dx를 계산을 해주면 뭐가 돼요? 요만큼의 넓이가 되겠지. 근데 이걸 여러분이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쪽만 구할게. 어차피 여기 둘의 넓이가 어떻겠어? 그러니까 두 개만 하자. 정리 다시 해주면은 3분의 1 x 세제곱이 되겠고 0부터 1까지면은 3분의 1이니까 정답은 3분의 2가 된다는 거지.
번 더 오른쪽에 있는 친구 x 세제곱으로 넘어와 보면 x 세제곱의 그래프는 또 이번에는 요렇게 생겼거든. 신봉선. 그렇죠? 그때 이 녀석을 또 똑같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가 또 어떻게 써? 같다는 거야. 그런데 자 봐봐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했을 때 만약에 이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볼게. 넓이를.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접근하면 뭐가 나올까? 음수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S였으면 결과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S가 나온다. 그리고 0부터 2까지 접근하면은 양수값 S가 나오겠지. 둘이 더하면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조건 관계없이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세하게 할게요. 자, 사실 오늘 가져가야 되는 소스는 딱 이거야, 얘들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하는 작업이 정해져 있어. 1단계 교점 구해줍니다. 2단계 교점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이제 가볼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둘러싸인 도형이 누구랑 누구야? 미안 하나 더 있어. 쏘리. 그리고 3번 인테그랄 여기다가 교점 좌표 그대로 써주시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 근데 a부터 b까지 접근을 해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 현재. 그러면 인테그랄 0a부터 b까지 일단 fx를 접근을 하면 어떤 만큼의 넓이가 나오겠어? 요만큼의 넓이가 일단 나오겠고, 똑같은 구간을 gx를 접근을 하면은 얘보다 아래쪽에 요쪽에 넓이가 나오겠지. 그럼 그 넓이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같은 방식으로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 만약에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원래 밑에 있는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를 빼주는 게 맞는 거지. 맞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접근을 하면 음수값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이 큰 넓이를 a고 작은 넓이를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그대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만약 얘가 g고 f라고 하면 위에가 g니까 gx의 넓이를 구해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b가 나와. 맞지? 작은 넓이니까. 그러면 그대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넓이를 구해주면 뭐가 나와? 여기도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이걸 뺐잖아. 그래서 똑같이 나와줘. 됐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지금 요거는 다시 한번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과정은 동일하게 움직여. 자, 가볼게요. 다시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랑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다며. 됐지요? 본인이 좀 생각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싶으면 그것도 오케이야. 그것도 오케이지만 일단 정리해서는,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친구 그래프가 일단 뭘 구해주자? 교점 먼저 구하자. 교점 구해주면은 일단은 요거까지. 됐죠? 인수분해 하면은 x 더하기 4는 0 정리. 그러면은 그대로 만족하는 x값은 0과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여기서 생각보다 실력업이 많이 돼서 나는 너무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교점이 마이너스 4랑 0인데 얘는 어떤 녀석이야?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x축이잖아. 그럼 교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4랑 0 이렇게 생겼다. 그럼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할 거잖아.
x축 관계없이 일단 바로 구간 어떻게 잡아?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위에서 아래를 뺄 거야. 근데 위에선 그래프 이름이 뭐야? y는 0이니까 0에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dx가 된다는 거야. 어제 정리했던 과정이라서 여기서 생략할게요. 우리는 알겠죠? 여기서 생략을 할게.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볼게요. 일단 뭘 구해주자? 이렇게 정리를 해준 친구를 가지고 교점 먼저 구해주자고. 그러면은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니까 x 빼기 3 x 더하기 1 하면 마이너스 1과 3이 됐거든?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위로 굴러기게 생겼고 x축과의 교점이 각각 마이너스 1과 3인 걸 볼 수 있으니까 요 넓이만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x축은 결국은 0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정리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대로 그래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쨌건 간에 교점을 먼저 구해야 상황 파악이 좀 용이하거든요. 그러면 자, 다시 가볼게. 간다. 이 친구와 x축 및 일단 x축이니까 y는 0과의 교점을 구해줬더니 x 빼기 1, x 빼기 3이 나오면서 1과 3이 나왔어요. 분명히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 확인이 됐고 교점의 좌표가 1과 3인 것까지 일단 만들었다는 거야. 맞죠? 근데 끝난 게 아니라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이라고 하는 세로선 정리를 할 거니까 다시 그릴게. 조금 더 작게. 여기가 1과 3일 때 그래프는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여기부터 출발을 한대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빗금치는 빨간색과 지금 빗금치고 있는 파란색의 영역은 분명히 누가 위에 있다 누가 아래에 있다가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 맞죠? 그럼 그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계산을 하면은 이 참수가 위에 있어? x축이 위에 있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빼기 0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고 그럼 넓이가 나온 거야. 됐어요? 여기서 양수 음수를 의심하는 건 이미 말도 안 되는 짓인 거고 여기다가 다시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이번에 누가 위에 있어? x축 곡선 1부터 3까지 누가 위에 있어? x축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0에서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x 빼기 3을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됐죠? 또 한 번 더. 또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3차 함수가 대략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해보자. 일단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열림 먼저 해주자고 이야기를 했죠. 됐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입력시켜주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런 느낌이야. 저렇게 뭐를 하라고 하는 대로 똑같이 실행만 하니까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 여기에서 둘러싸인이면은 교점을 구하는 거야. 이거에 어떻게 1년 뒤까지 기억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몇 번이고 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 그거에 대한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야. 봐봐. 쌤도 수업할 때 보면 항상 똑같은 폼으로 해주려고 하잖아. 그날 테마에 대해서 계속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라 맞네. 이것도 계속 똑같이만 하면 되네. 이 부분은 좀 변형이 되게 많네. 이 정도의 느낌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야지 좀 더 포괄적으로 공부가 된다는 거야. 자, 뭐가 보여요? 3차 방정식. 어떻게 풀 거야? 인수정리 이용을 합시다. 실제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정리가 되는 걸,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2는 0까지 만들어지겠네. 인수분해 한 번 더 되네요. 어떻게 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0이 되는 값을 따져봤더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그럼 봐봐, 생각을 해봐. x축과의 교점이 3개인데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는 어차피 이렇게 생겼다며. 그래프는 여기 이렇게 생겼다며. 그럼 교점이 몇 개야? 3개가 이렇게 발생했겠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6인 친구가 되겠지. 됐죠? 위에서 아래 거를 구할 거니까 지금 뒤꿈치는 파란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좀 다를 것이고, 가볼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3차가 더 위에 있으니까 3차만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됐죠? 됐어요? 다시 한번 더하기 이어서 2부터 6까지는 0에서 빼준, 즉 3차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녀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1번에서 정리할 게 조금은 더 있는데, 자, 가볼게요. 이 녀석을 우리는 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원점 대칭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홀수 차수 함수를 이야기를 하고요.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꼴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y축 대칭 함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짝수 차수 함수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쌤이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정적분이 딱 떨어졌어. 그러면은 뭐를 신경을 쓰자? 구간 먼저 확인을 해달라고 했거든, 당연히. 근데 구간을 먼저 확인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간을 봤을 때 느낌 자체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보이는 것처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바뀌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숫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대전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수, 저 말 자체가 익숙해져야 돼. 저게 나오면 근데 뭐 해? 뭐 해야 돼? 무조건 더해서 0이야. 2 마이 3 마사 이런 거. 됐죠? 일단 제가 나온 걸 확인을 해야 돼. 정적분 문제인데 제가 나왔다? 막 두근두근 해야 돼. 왜? 개이득인 게 있거든. 가볼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계산하면 뭐가 나와? 그냥 0이 나와. 아까 보여줬던 그래프예요. 원점 대칭의 함수가 나왔을 때, 이쪽은 음수, 이쪽은 양수가 나오니까 무조건 0이 나온다는 거야. 어때? 얘가 나오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얘를 기대하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우함수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왜 그래요? 0부터 A까지 주어진 이 녀석을 적분을 해주면 뭐가 나와? 그대로 2배를 해주는 친구가 나와요. 아까 생 것처럼 대칭 그래프가 나와지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넓이는 좌우가 같은 넓이가 나오니까 0부터 A까지 넓이에 그냥 2배를 해주면 된다. 사실상 알아보는 게 조금 어려운 것 뿐인 거지 알아보면 계산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수투 들어가는 시험 대비를 할 때 분별력 문제로 만약에 나오면은 얘를 잘 못 알아보게 준다거나 알아봤을 때 그 뒤가 정리가 좀 혼란스럽게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민이 같은 경우 서고는 어차피 1학기 때 편성되어 있잖아요, 시수가.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유리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당장 지금 요번 말만 해도 시험 대비를 들어가잖아.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써머리를 해놓는 거랑 아닌 거는 차이가 크다는 거야.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학원만 해도 이미 겨울방학 때 듣고 이번에 이거 숙제 마무리 짓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또 그렇다고 엄청나게 빠르다고는 할 수 없잖아. 난 근데 그 정도, 지금 우리 정도여도 충분해. 그러니까 공부는 현재부터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어.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자, 갑니다. 그래서 얘를 봤을 때 뭐를 생각하자는 거야? 봐봐, 다시. 홀수 차수가 나오는 게 기분이 좋겠어? 짝수 차수가 나오는 게 좋겠어? 그럼 홀수가 좋겠지. 그러면 홀수 차수가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얘는. 됐어요? 그럼 정리를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0부터 1까지 x 4제곱, x제곱, 그리고 1 dx 이 녀석을 그냥 짝수 차수만 한 거야. 상수함수도 포함하고요. 그 결과에 2배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에 썼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여기 좀 수정을 할게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봐봐, 여기부터 이제 불편해해야 돼. 계속 앞에부터 뭐뭐부터 정리를 했던 이유기도 하고 2부터 0까지가 어딨어? 0부터 2로 바꿔.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를 먹어. 그럼 연결됐으니까 뭐가 가능해져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5제곱, 4제곱, 1차 상수 형태가 나오겠고 다시 한번 구간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이득을 볼 수 있는 홀수차 수는 쌩까고 홀수차 수는 신경 쓰지 말고 주어진 짝수차 수의 친구 마이너스 5x 4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친구만 0부터 적분을 해서 2배만 해주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다음 쪽 넘어오셔서 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앞에부터 일부러 어렵게 해놨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나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테마 하나만 조진 다음에 계속 그 테마의 예하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그걸 숙달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안 하고 외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 뭐 쉬운 방법을 얘기해주는 건 어렵진 않겠지만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부터 뭐 했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자고? 1번? 뭐 먼저 구해줘라? 아니 앞에서 방금 했잖아. 둘러싸인 넓이 구하려면 뭐 먼저 해주자? 교점 먼저 구해주자. 교점 구하자. 그럼 교점을 구했더니 연립 2x제곱 빼기 6x는 0이 되겠고 2x 묶었더니 아 여기 써있었네. 됐죠? 그럼 두 번째 뭐 해줘? 인테그랄 구간을 사용을 하면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줘? 위에 있는 녀석의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그대로 뭐 해주자? 빼주자. 그럼 빼주면 뭐가 돼?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가 되겠고 그럼 풀어주면 끝.
그러면 자, 잘 봐요. 그러면 우리는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대상 중에 정적분은 물론 위아래를 구분지어야 하긴 하지만 넓이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잖아. 여기까지 맞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였고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인 건 맞는데 식을 정적분을 해주면 당연히 뭐가 나와죠? 어떤 특정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특정 결과값이 나오는 값이 어떤 값일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정적분의 정의를 따라가는 걸 봤더니 이만큼에 대한 넓이들을 계속 뭐 했어? 누적시켰거든. 이 누적시키다의 적이 적분에서의 적자야. 응? 누적시키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속도를 정적분하면 이동한 거리가 나와요. 위치의 정보를 계속 누적을 시킨 거니까. 그 값을 계속 더한 거니까 얼만큼 이동했는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t가 0에서 c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는 건데 중요한 거는 현재 속도의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주어진 S1 0부터 A까지라고 하는 대상의 넓이가 10이고 얘 넓이가 20이고 얘 넓이가 5라는 이야기는 위쪽일 때는 앞으로 10만큼 갔다가 됐어요? S2 A부터 B 구간에는 뒤로 20만큼 이동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5만큼 이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10만큼 앞으로 20만큼 뒤로. 다시 원점 기준으로 일단 10만큼 앞으로 갔다가 20만큼 뒤로 왔어. 그렇게 한 다음에 5만큼 앞으로 갔다고. 그럼 위치는 어디에 있겠어? 마이너스 5에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어요? 또한 시각 t 0에서 c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10만큼 갔다가 20만큼 뒤로 갔다 5만큼 갔다 움직인 거리는 총 35라고 해줄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제 또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자, 뭐 한대? 아래로 블록이 포물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다? 우선 뭐 먼저? 교점. 그럼 x제곱 넘어가면은 빼기 2x 빼기 8은 0이 되겠고 x 빼기 인수분해했더니 x 빼기 4 곱하기 x 더하기 2가 0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마이너스 2랑 4를 기점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지금부터.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줘? 개형 그래프 먼저. 현재 아래로 블록이 포물선과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나왔지. 그래서 사실 정답지에서는 대부분 절대값을 사용을 한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거든. 우리 생각해봐. 절대값 다음 작업이 뭐야?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해야 돼? 구간 나눠서 정리를 해주는데 그 작업을 좀 달리 한다는 거야. 이 친구 x좌표가 마이너스 2, 이 친구 x좌표가 4고 우리는 그냥 요거 설정까지 따라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직선 x 더하기 2에서 곡선
x제곱 빼기 x 빼기 6이라는 값을 빼주면 넓이가 나오게 될 거야. 이거 할 때 보면은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지현이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모의고사를 듣다 보면 쌤이 그냥 아무런 게 안 써 있어도 이차함수만으로도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자꾸 보여주잖아.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개형을 그리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더 그려봐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게 많이 그려보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리는 연습이 좀 많이 나와요. 한 번 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대. 그럼 첫 번째로 뭐 먼저 해주자? 교점 먼저 구해주자. 열림 먼저 해주자. 그럼 그대로 싹 다 넘어가면은 2x 제곱 빼기 10x 더하기 8은 0이 되겠고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가 0이니까 x 빼기 1, x 빼기 4가 0이 되겠고 그럼 교점이 발생을 했는데 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블록이랑 위로 블록처럼 생겼어.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실수를 해봐야 돼.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안 나오잖아. 그럼 둘이서 교점이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 이거밖에 없거든. 됐죠? 1, 4일 때가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누구 먼저? 위로 볼록인 포물선 먼저 빼기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진행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약간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곡선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맞는데 근데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는 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배웠어, 현재?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어떻게 풀어줬어? 근데 접점을 다 주면 내가 맨날 수업 시간 내내, 우리가 특강 시간 내내 강조한 게 뭐야? 그치. 접점을 다 주면 이거는 우리 개무시하는 거야. 기분 나빠해야 돼. 그래프를 만약에 다 안 줬어. 그럼 접점을 줘야지.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주어진 그래프도 만약에 6x제곱 더하기 bx에서 이렇게 줬어. 근데 x좌표가 1일 때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못 낸 거고 내 문제 내내가 삐꾸고 근데 1,5를 줬는데 곡선 위의 점이래. 이걸 왜 줘? x값이 1일 때만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접선의 테마를 이해하는 퀄리티가 좀 올라가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면은 내가 왜 x좌표만 강조했는지 보일 거예요. 왜냐면 모든 길이 다 거기서 출발을 하거든.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것 말고 사실상 접점에 x좌표가 주어졌을 때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럼 어떻게 해줘? 접점에 x좌표가 주어졌으면 그대로 값을 대입을 해서 y값을 만들어내고 그걸 토대로 정리를 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구했어요? 뭐 할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또한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줘? 주어진 함수를 미분 도함수를 먼저 구해. 그러면은 우리가 x좌표만 알면은 1번처럼 풀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잖아. 그 결과 기울기를 아니까 기울기 값으로 등식을 세웠으면은 그걸로 정리를 해주자. 됐죠? 세 번째 뭐였어? 외부 점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접선 테마에 대해서 완벽한 공략보다도 현재 상황에서는 저 세 개의 상황을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미래도 생각을 한다는 거야. 미루지 않고 그냥 미래도 내가 다시 해줘. 근데 저거를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은 저 세 개를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솔직히 얘기해서 1번, 2번이 안 될 수가 없어. 저 세 개까지 기억하는 친구가. 세 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번, 2번이 될 리가 만무한 거고. 근데 1번, 2번이 되면은 3번만 공부를 하면 돼. 근데 1번, 2번도 안 되는데 1, 2, 3을 다 공부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2번에 할 때 과정이 사실 조금 약간 얘기를 해보면은 뭐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부모님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특강을 나가는 걸 보고서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 게 이거야. 한 8번 이거를 마무리 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부터가 시점이 잘못된 거야. 왜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해? 한 번 듣고 그 정도로 우리들이 까먹게 다 천재들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솔직히 보통 미적분 같은 경우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한 3년 4년 정도 하면은 이해가 된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 2년 3년 이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2년 3년이라는 거는 시간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횟수야.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 정도 돌면은 이해가 된다고들 얘기를 해. 근데 뭘 더 어린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한 번 듣고 이해를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스타일도 어떤지. 지금 이번에 완벽하게 다 만드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 보면은. 근데 그것부터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대신 현재 가져가야 되는 건 명확하게 가져가야 그게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면 충분하다. 솔직히. 응? 근데 저번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아까 대답도 잘 해줬는데 여기가 이해가 됐어. 그럼 조금 욕심을 내야지. 가볼게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뭐 해줘? 뭐가 필요해? 점은 있으니까. 기울기가 필요하겠죠. 그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주어진 이 녀석을 y' 뭐 해줘? 미분을 먼저 해줘요. 됐죠? 미분했으니까 이제 뭘 해주면 돼? 뭐 해줘요? x절에다가 그대로 1을 대입을 해. 대입을 했더니 기울기가 뭐가 나와? 1이 나와버리네. 그럼 기울기가 1이 나왔으니까 뭐 해주면 돼? y는 x 플러스 4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합시다. 뭐 해줘? 오늘 배운 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러 갑시다. 둘러싸인 넓이는 첫 번째로 뭐 해주기로 했다? 교점을 먼저 구해주기로 했죠. 열림 먼저 진행을 해줬더니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빼기 4는 0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됐죠? 1을 대입을 했더니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겠네. x 빼기 1 x제곱. 자, 근데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들 접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접한대. 그치? 이게 많이들 생각이 나, 그치? 근데 이게 제일 정확한 내가 유도하고 싶은 부분이었거든. 여러 가지의 방향이 있긴 하지만. 근데 판별식은 어디가 출처야?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근데 접한다에서 나왔어야 되는 얘기야. 그럼 교점이 한 개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식이 어떻게 생긴 거야? 완전 제곱식처럼 생긴 거야.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의 스토리거든. 그치? 자, 좀 더 가볼게. 자, 일단 1을 대입했더니 0이 되는 고차 방정식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뒤쪽이 2차니까 인수분해가 또 되네. 우리는 아까 분명히 x 값이 1에서 접선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접선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그래프에서의 그래프 상황은 x 값이 1일 때는 이렇게 접하고 x 값이 4일 때는 이런 상태인 거거든. 근데 그것을 교점을 구하기 위해 연립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미 x 값이 1일 때 접하는 상황만으로도 여기가 중근,
완전 제곱식의 형태인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사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고 뭐 연립하면 상관은 없이 되고요. 자 일단 둘러싸인 게 확인이 됐죠. 개혁이 됐죠? 이제 갑시다.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누구부터? 직선에서 곡선을 빼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좌표가 5인 점에서 출발하는 정말 중요한 소수입니다. 좌표가 5인 점에서 출발하여 t가 0일 때 위치가 5라는 거. 그리고 눈앞에 뭐가 보여요? 속도가 보입니다. 자, 참고로 속도가 나면 무조건 뭐 해줘요? 그래프를 그려주십니다. 그래프의 교점은 2와 4일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겠고 0,8을 지나는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Y축에는 뭐를 써야 된다고? VT를 써줘야 하고요. 됐죠? 좀 이따 모의고사 시간에도 얘기를 할 거고 저희도 계속 많이 얘기할 거지만 구간이 나눠진 식 형태 있잖아. x가 몇보다 크거나 같고 몇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두 번째 상황이야. 속도가 나왔을 때. 이게 정규교육 과정에서는 2학년 2학기 때 이루어질 과정이야. 아직 멀었다는 얘기지. 근데 어쨌건 간에 속도 형태가 나와지면은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그림과 동시에 y축의 값이 속도인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넓이가 이동 거리라는 것까지. 이게 나도 약간의 변화는 주겠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기 좀 이렇게 했더니 좀 더 이해력이 좀 높아지네. 우리 얼마 전에 했던 합성함수의 그래프나 뭐 이런 것들처럼 조금씩 보완을 하려고 하지만 큰 틀은 사실 변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다 비슷비슷해.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수능 대비를 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는 얘기는 어차피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 속도가 나온 이 문제의 속도가 먼저 주어졌을 때는 무조건 그래프 먼저 그리자. 그래프를 그리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넓이를 구해서 이동 거리인 거를 파악을 하자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수업을 나갈 때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만 이해를 해놓고서 그걸 기억만 해주면은 그 다음 차례에서 남는 것만 풀어주면 돼. 수학의 원리가 그냥 이게 시작인 거거든. 모의고사도 매 한 가지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럼 다시 가보면 t가 3에서의 p의 위치래. 그럼 봐봐. 어떻게 됐다는 거야? 0초부터 2초까지는 앞으로 갔다고. 2초에서 4초 사이는 어떻게 갔대? 뒤로 갔다고. 어차피 넓이를 구할 거니까. 그럼 그대로 넓이를 구해보면 가볼까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주어진 그래프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8을 구해주도록 합시다. 됐죠? 뭐가 나와요?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8t가 0부터 2까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0부터 2까지 이렇게 만약에 진행해주는 값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 앞으로 이만큼 갔다는 걸 볼 수 있겠지. 이를 대입을 하면은 3분의 아이씨 왜 0부터 2까지로 했냐. 나 조금만 다시 할게. t가 3에서의 위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3초까지 진행을 할게요. 우리 그럼 그대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보이는 그래프인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8dt를 진행을 해주면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8t를 0부터 3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걸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11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t가 1에서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똑같아. 1초부터 3초까지 똑같이 그래프 형태를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연산은 따로 안 할게. 계산하면 뭐가 나와? 3분의 2가 나와요. 근데 이번엔 원하는 게 뭐래 마지막에는? t가 1일 때부터 t가 3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고 싶대. 근데 요만큼은 앞으로 갔고 요만큼은 뒤로 갔잖아. 그럼 움직인 거리는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즉 넓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그대로 실제로 정리해주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그래프를 정리를 했을 때에 계산을 하고 위에 있었으니까 다시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인 녀석으로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겠죠. 계산 정리해주면은 결과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연산 조금 뺐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속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을 했대요. 무슨 말이야?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어떤 상황? 운동 방향이 바뀌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속도가 0일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t가 3일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방향이 바뀐 건 아니니까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0초부터 3초까지 주어진 친구의 정적분을 진행을 해주면 된다. 됐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 0초부터 3초까지 정리가 된 이동 거리가 나오겠죠. 됐을까요? 근데 주어진 문제가 애시당초 어디부터 출발을 했대? 10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앞에 뭐를 구해줘야 돼? 10을 더해준 값을. 왜냐면은 이거는 0초부터 3초까지 출발한 거고 이미 10만큼의 높이가 있었잖아. 원하는 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였으니까 계산 결과가 95가 나와집니다. 자,